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경필입니다. 지금은 개원가에서 미용 수술을 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의과대학 재학 시절이라든지 인턴 생활을 할 때 성형외과 과목을 뛰면서 많은 걸 보고 배웠는데요. 성형외과라는 게 미용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화상이라든지 이런 교통사고 같은 큰 사고로 인해서 연부 조직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다른 피부 조직에서의 피부 이식이라든지 또는 피판 자체를 이동시켜서 미세 혈관을 봉합하는 등의 그런 수술들을 보면서 성형외과의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제가 주로 진료하고 있는 부분은 눈 수술과 코 수술, 그리고 지방 이식이라든지 유방 수술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눈 수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눈 수술로서 안검 하수와 같은 기능적인 측면의 수술도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한 수술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성형에 대한 인식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성형수술을 했거나 쌍꺼풀 수술과 같은 간단한 수술만 하더라도 약간은 손가락질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자면, 현재는 쌍꺼풀 수술 정도는 간단한 시술로 취급될 정도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 생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미용적인 측면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들도 하기 때문에 본인도 꼭 성형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본인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 성형도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주로 성형외과라고 하면 10대, 20대 등의 젊은 층이 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10대에서부터 7, 80대까지 굉장히 많은 연령층이 방문을 해주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1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50대에서 60대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가장 많이 찾는 이유는 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부의 노화로 인해서 눈 주변에 주름이 많이 생기시거나 또는 피부가 처짐이 발생을 하셔서 시야가 답답함을 느낀다든지, 또는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다든지, 또 눈가가 눈물로 인해서 짓무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눈이 잘 떠지지 않거나 시야가 답답하게 되면 이마를 치켜뜨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마를 치켜뜨게 되면 눈 위가 꺼짐이 심해진다거나 이마 주름이 깊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을 해서 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들 방문하고 계십니다. 고령에 접어들게 되면 눈 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데, 진성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정말 눈 뜨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피부 처짐이 심해서 바깥쪽을 덮어버리는 현상을 발생을 하는 가성 안검하수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검하수 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안검하수 등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상태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검하수란 윗 눈꺼풀에서의 속눈썹 라인 가장자리가 그 동공을 2mm 이상 가릴 때를 안검하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상안검거근이라고 하는 눈 뜨는 근육이 힘이 떨어지게 돼서 잘 안 떠지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상직근이라고 해서 눈을 돌리는, 위로 올려 뜨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힘이 떨어져도 눈이 윗방향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안검하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뇌신경 3번 신경이 눈 뜨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인데, 이 신경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상안 검거근의 퇴화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외상성으로서 이러한 사고라든지 자주 비비는 행위 등에 의해서 상안 검거근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또한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이러한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시력적인 측면에서는 약시나 난시에 의해서도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주 발생하는 이유로는 콘택트 렌즈를 자주 끼웠다 뺐다 하는 반복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결막 쪽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상안 검거근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토피 등에 의해서도 자주 비비는 행위를 할 때 그 상안 검거근에 붙어있는 부분이 느슨해지거나 끊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눈 뜨는 힘이 떨어져서 안검할 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안검하수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조차도 본인이 안검하수가 있다고 느끼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거울을 보거나 사물을 볼 때 턱을 들어서 보는 게 편하다라는 분들은 아무래도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외적인 측면으로 진단해 보았을 때도 내가 주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피곤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졸려 보인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안검하수가 있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검하수가 발생하게 되면 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마를 치켜뜨기 때문에 눈썹이 올라가게 되고, 눈썹이 올라가게 되면 눈 바로 위쪽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선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선큰 아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안검하수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을 치켜뜨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 이마에 주름이 가고 그 주름이 계속 가다 보면 깊게 파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안검하수가 심해져서 이마를 치켜뜨다 보면 있던 쌍꺼풀도 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시야가 좁아진다 라는 느낌도 날 수도 있고,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뭔가가 나를 눈 뜨는 걸 막는 것 같다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검하수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뇌에서는 눈을 잘 뜨고 있지 못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자꾸자꾸 눈을 치켜뜨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마를 치켜뜨고 이렇게 눈썹이 올라간 상태가 편하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거나 카메라를 볼 때 치켜뜨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치켜뜨는 습관이 발생을 하면 이마에 가로주름이 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또 간혹 이런 걸 해결하고자 보톡스 같은 시술을 하시게 되면 이마 주름이 젖이지 않으면서 갑자기 이마가 축 늘어지면서 이제 우울한 듯한 인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마 쪽에 보톡스 같은 시술 받는 거는 피하셔야 합니다. 안검하수의 수술 방법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상안 검거근이라든지 뮬러근 등을 길이를 단축시키는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뮬러근이라고 하는 것은 상안 검거근보다 더 깊은 층에 있는 근육으로서 불수의근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는 근육에 속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란다거나 이럴 경우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뮬러근이 좀 작용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육들의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수술의 결과가 좋을 수 있고요. 근육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술들은 보통 국소마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중간중간에 눈을 떠보면서 정말 수술 후 결과가 잘 떠지고 있는지, 또 눈이라고 하는 건 양쪽이 있기 때문에 양쪽 눈이 똑같이 떠지는 정도로 잘 맞춰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신마취로는 수술이 거의 불가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국소마취로서 보통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근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쌍꺼풀을 동반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절개를 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이 경우는 절개 후 피부를 제거를 하고 지방 조직이라든지 눈을 좀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충분히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근육 등을 단축시키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비절개를 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구멍을 뚫은 후에 눈을 뒤집어서 안쪽에서 근육들을 접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개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중년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절개를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피부 처짐이 많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덜어줘야 보다 더 가벼운 눈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절개 같은 경우는 보통 10대, 20대 분들 중에서도 피부 두께가 얇은 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비율을 보자면 비절개를 시행할 수 있는 비율은 20-30%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마 근육 수술도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무래도 뮬러근 등의 이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시행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슬링을 걸어준다고 해서 이마 쪽 근육이 이렇게 끈을 걸어주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보통 자가 조직을 이용을 할 때는 근막 등을 떼어와서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이물질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마 근육 수술 같은 경우는 보통 선천적인 경우에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국소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통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는 근육을 단축시켜서 끌어올리는 수술이다 보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셨을 때도 눈을 감을 때 덜 감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물론 눈이 덜출된 분들일수록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조차도 눈을 뜨고 주무신 분들이 많은데요. 눈이 좀 돌출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그럴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수술 후에 한 달 이내까지는 눈을 뜨고 주무신다거나 눈을 감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바로 감기는 게 아니라 흰자가 살짝 보이면서 천천히 감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토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눈이 뻑뻑하다거나 찬바람이 불 때 눈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부기를 빨리 빼기 위해서 마사지를 잘 시행해 주셔야 하고, 또 인공 눈물을 잘 넣어 주시는 게 이러한 증상을 또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실 때도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한 게 너무 심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눈을 감겨 주시는 게 좀 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눈 주변은 피부가 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가 아주 빨리 찾아오는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눈 처짐과 함께 또 다른 고민이 눈밑 꺼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원인과 수술 방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